대부분의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저 XX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어진 거야, 혹은 왜 나를 째려봐 라고 하면서 망상적인 사고가 많아서 실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엄마가 밥 주는 게 나한테 독탄 거야, 나 밥 못 먹어 라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처럼 살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조현병을 치료받다가 우울감이 심해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녕하세요, 쿠쿠닥터의 양용준입니다. 원장님은 조현병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진료해 보셨나요? 겁나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전공의 시절 1년차부터 제일 처음 뵙게 되는 환자분들이 조현병 환자분들입니다. 이유는 보통 정상 범주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르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전공 1년차 때부터 뵙게 됩니다. 그러면 조현병 환자분들을 직접 보시면 네. 어떤 인상을 느끼셨는지.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많죠. 소심하고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자기가 자기 증상을 알고 찾아오시는 편인지 아니면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는 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조현병이란 걸 짐작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상한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병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병에 대한 인식 정도가 좀 낮아서 치료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주로 가족들이 데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조현병이 꽤나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조현병 환자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 크게 다뤄지기 때문인 거가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 혹은 범죄의 동기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했을까 하는 동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요. 나를 돌봐주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를 가해주는 가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서 많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혼잣말 하는 게 제일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하듯이 마치 진짜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길거리에 외양이나 외모가 자기 관리가 안 된 채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중얼중얼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뭐가 들리니까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 환청이라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너 무슨 얘기하면 안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 혹은 저 XX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어진 거야 라고 망상적인 사고가 많아서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또 나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그냥 보통 정도로 얘기했는데 버럭하기도 하고, 혹은 왜 나를 째려봐 라고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 있죠. 짜증을 엄청 많이 내거나 너무 과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무감각해지고 멍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만 파고들기도 합니다. 일상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낮과 밤이 바뀌면서 소위 이제 은둔자처럼 살기도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새벽에만 몰래 나와서 뭘 먹기도 하는, 그러면서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관리가 안 되고 일상이 영위가 안 되는 거지 게으른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하고 많이 혼동되기도 합니다.
암이나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죠. 소인이 있었던 분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와서 발현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남성분들은 젊은 연령대 많이 발병을 하는데 특히 군대 가서 많이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군대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 본인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적인 환경에서 겪다 보니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나왔던 나는 생존자이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원래 굉장히 똑똑했고 이런 사람인데 형제 복지원이나 거기서 이제 물론 머리를 다쳐서 그렇기도 하지만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이 발병하고 나서 초기에 내가 이 병을 앓고 있구나라는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기 발견이 많이 중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조현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뇌 구조상으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치료를 빨리 받아야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치 감기일 때 치료받으면 낫지만 폐렴, 폐혈증 뭐 이렇게 가면 어려워지듯이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하죠. 또 아주 본격적으로 발병되기 전 단계를 전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치료를 해야 완치율도 높고 증상도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현병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가족 얘기 드렸는데 가족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혹은 가족이 아니야, 엄마가 밥 주는 게 나한테 독탄 거야, 나 밥 못 먹어 라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나를 감시한다고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창문 밖에다가 도청기를 설치했거나 혹은 나를 해를 가하기 위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망상적인 거 외에 이분들이 왜 밖으로 안 나고 대인관계에 어렵냐면 너 이 비읍시의사, 너는 걔 누구야, 너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벌레야, 넌 죽어야 돼, 뭐 이런 환청이 들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조현병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조현병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이상해진다, 혹은 가족들 중에 일상생활이 달라졌고 방에 틀어박히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잘 안 씻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치료에 개입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담이나 말로써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근거를 들이며도 납득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 약물 치료입니다. 정확한 검사와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 병원은 뇌파를 찍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약물 치료하는 거고요. 요즘 약의 부작용 때문에 살찌고 너무 깔아앉고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은데 장기형 주사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맞으면서 약도 좀 줄어들고 증상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병원에서 잘 상담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임산부나 혹은 약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고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줄 수 있는 치료가 경두개 자기장 치료, 이렇게 물리적 치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에 병행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분들이 내가 조현병이라고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실제로 조현병을 치료받다가 우울감이 심해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상담을 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고, 우울감이 심했을 때는 항우울제 등등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은 병인 거지 범죄는 아닌 거죠. 조현병 환자가 중증인 혹은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의 범죄율이 높은 거지 실제로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오히려 조현병 환자들은 연약하고 위축된 사람들이고 소심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있다면 비난이나 게으름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치료에 잘 개입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도 3분의 1 이상이니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서 일상생활 잘 하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가족을 꾸려서 아주 잘 살고 계시는 제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평생 갈 수 있어서 만성질환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암 환자들도 치료받고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거기에 부합해서 내 탓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부모나 가족의 탓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문화나 사회나 인종에 상관없이 1% 유병률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탓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니까 치료를 잘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현병으로 의심되거나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이 해당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